발표할 순서는 먼저 천연물이라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냐, 천연물에 대해 유래된 대표적인 의약품이 뭐고, 그 다음에 독성을 가진 천연물이 어떤 게 있으며, 우리가 요새 알칼로이드라는 천연물을 많이 따지는 알칼로이드가 뭐냐, 이런 걸 다루면서 유기합성이란 뭐냐, 그래서 유기합성이 제가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는 구글 자료에서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천연물이란 아마 우리 선배 교수님이 잘 알겠지만 자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유기화합물을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체, 식물, 동물,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등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이 다 천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연물은 뭐 나름대로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연물은 때로서는 좋은 의약품이 될 수도 있지만 독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알아보면 코닌이라는 화합물은 독당근, 독미나리에서 추출된 그러한 천연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원주민이 저기에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이 그 사냥할 때 쓰는 도가살 개구리,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촉을 여기다 묻혀가지고 사냥할 때 쓰는 이 개구리인데, 여기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굉장히 강한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땅콩에서 곰팡이가 쓰는 땅콩이 여러분이 안 좋다고 많이 들어봤죠. 이거 한번 다시 뒤에 설명하는데, 아프라톡신이 여기에 발암물질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먹음직하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독버섯이죠. 도구산 광대버섯. 이런 데서는 이와 같이 아마톡신이라는 천연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천연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천연물의 특징을 보면, 천연물은 양리활성이나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의약품이나 신약 개발에 아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의약품의 50% 이상이 천연물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물은 와 같이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간단한 페니실린, 굉장히 간단한 물질로부터 아주 복잡한 분자량이 14만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단백질의 어마어마한 큰 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물은 우리의 생명 현상과 대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엽록소는 하나의 색소인데 이게 천연물입니다. 이런 천연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천연물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천연물이 많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지구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천연물을 보면, 우리가 곡류, 쌀보리, 밀 많이 먹고 있는데 다 천연물을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천연물이고, 우리가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바이타민 종류가 다 유기화합물입니다. 우리가 바이타민 C, 이거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부르는데 바이타민 C입니다. 이런 게 다 천연물이고, 우리가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냄새나고 그런 게 알리신인데, 이 알리신은 향균, 항산화 가지고 있는 간단한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계피가 우리가 자주 추어탕 같은 데 넣어서 먹을 때 이 시나말데아제가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에 쓰다 보면 이 계피향이, 이걸 열면은 계피향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볼 수 있는 걸 보면, 녹차에는 카페인과 주로 뭘 들어가 있냐면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가 커피보다 좀 낫다고 많이 그런 이유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이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고, 커피에는 안 들어있어요, 이게. 커피는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탄닌은 좀, 우리가 뜬 맛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탄닌이 주로 들어있고, 커피 우리가 100g의 카페인 성분이 한 1g 정도, 1%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100g을 가지면 그 속에 1g 정도가 들어있어요. 1%가 들어있죠. 커피 온도에는. 자, 그래서 카페인을 가지고 의약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막 태어나면 호흡이 곤란할 때에
여기다 카페인을 주사하는 그런 주사제로 쓰이고 있죠. 그냥 카페인에다가 시트로게시드 구연산을 섞어가지고 만든 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진자 개보린 많이 들어봤는데, 요건 두통, 편두통 치료제로 쓰이겠는데, 여기 카페인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타이로네에다가 카페인을 섞어 놓은 거죠. 엑세드린 같은 것도 카페인을 섞어 넣습니다. 그 카페인을 섞어 넣은 그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약으로 쓰이는 예들이 있습니다. 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카페인이 가장 음식 중에 많이 들어있는 거는 녹차 아이스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이 카페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녹차 아이스크림에 100g 내에 한 100mg이 들어있는데, 커피 우리가 하나 만드는 마일드한 이 캔 커피인데, 요거는 175ml짜리인데 요거는 39mg이 들어있어요. 이게 170으로 한 1.75배 하면은 훨씬 더 이게 많이 들어있죠. 한 2.5배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스타벅스에 마시는 이 톨 사이즈 이 사이즈에 카페인은 한 150mg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거의 다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이 다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그래서 우리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카페인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젤로 녹차 아이스크림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디카페인 그러잖아요. 디카페인은 100ml당 한 2 내지 3mg 정도뿐이 안 들어있는 게 아주 얕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고추에서 추출하는 캡사이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운맛을 내는 거죠. 이 캡사이신이 국소 진통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어가지고 이 신경통이 아팠을 때에 여기에 바르는 패치라든가 이런 거에 바로 캡사이신 성분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파스 같은 거 이런 거에 다 우리가 후끈후끈 하면서 여기에 있는 신경의 통증을 일으키는 인자를 없애주는데 쓰이는 게 이 캡사이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추를 먹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좀 알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몰핀, 신이 주신, 자연이 주신 최고의 의약품이 모르핀이 되겠습니다. 모르핀은 양귀비에 의해서 추출된 이런 천연물입니다. 우리가 아펜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이건 마약성 진통제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왼쪽 것이 양귀비고 오른쪽이 꽃양귀비, 개양귀비가 되겠습니다. 두 양귀비 사이의 차이점은, 요거 어떻게 우리가 양귀비와 꽃양귀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냐면 세 가지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 섬에 들어가시면 요새 섬에 이 양귀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모 섬에 갔는데, 모 섬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이 얘기하다가 사장님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우리 섬에 양귀비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우리 섬에 할머니들이 이 여름에 이거 5월달부터 꽃 피는데요, 이렇게 잎이 올라오면 잎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쌈을 싸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배앓이 하면 배앓이할 때 이 아피를 쓴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섬에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그 섬에서 2년 전에 만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귀비들이 이렇게 해경에서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시골에 많이 있는 것들이 양귀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아마 이런 섬에 갔을 때 혹시나 이런 꽃을 보면 양귀비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보게 되면, 차이점은 양귀비는 이 봉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꽃양귀비는 조그만하죠. 그리고 여기 줄기 차이점이 이 봉우리 차이가 있고 이게 굉장히 커요. 이 양귀비는 여기에다 칼로 짚을 내게 되면 여기서 흰 뜬물이 나오죠. 이게 바로 아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길쭉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양귀비, 여기 보면 여기 줄기가 매끈매끈한데 여기는 가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꽃을 보면 여기 수술이 있고, 수술 뒤에 양귀비는 이렇게 붉은 점이 있어요. 검은 점이. 여기는 없어요, 검은 점이. 이 세 가지 특징을 봐가지고 이거는 양귀비고 이건 꽃양귀비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여기 보면 최근 5월 달에도 꽃이 피잖아요. 5월 달부터 꽃이 피는데 여기 학교에서도 꽃양귀비가 꽃을 피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5월 달에 꽃이 피면 해경들이 섬에 들어가면서 양귀비를 이렇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찾는데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페드린은 그 천연물이 되겠습니다. 에페드린은 마왕, 중국이나 몽골 사막 지역에서 자생하는 마항식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이 마항식물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매년 이 에페드린을 수입 또는 마항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페드린은 마항에서 추출된 천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방에서 이 에페드린, 마항을 감기나 천식, 기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약품에서도 천식이나 코막힌 감기약에 에페드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페드린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에페드린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걸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고혈압을 일으키고 뇌졸중을 일으켜가지고 급살을 일으키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마약성이 있죠. 이게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김중일 선수가 금메달을 3개 땄어요. 역도에서.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영상에서 180kg를 들어올리는 1차 시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가서 나오더니 2차 시기에 190으로 딱 올렸어요. 올리더니 이 친구가 벌떡 한 번에 들어 올렸어요. 1차 시기에 180도 실패했는데 2차 시기에 190을 벌쩍 들어 올리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걸 체크를 했어요.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약물 테스트를 하니까 이 친구가 뭘 먹었냐? 에페드린을 먹었어요. 그 사이에 잠시 쉬는 사이에 에페드린이 먹었다는 게 이게 딱 이게 체크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 금메달을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에페드린을 먹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가 200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대인데 20살인데 볼티모어의 투수여서 이게 투수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습 도중에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쓰러져, 젊은 친구인데 연습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 친구를 뭘 먹었냐 봤더니 에페드린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에페드린이 이 급살 그런 약이라는 걸 해가지고 금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감기약에 보면 에페드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힐러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항에 추출되는 에페드린을 가지고 요걸 잘라버리면 돼요. 이거 요걸 없애버리면 이게 힐러폰이에요. 자, 힐러폰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요. 에페드린을 갖다가 이건 뭐 아주 쉬워요. 방법이. 대학에서, 서울의 모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요거 에페드린을 갖다가 요거는 그냥 쓸 수가 있거든요. 화학 실험실에서. 요걸 한 스텝 반응을 시켜서 요걸 만들어가지고 몰래 팔다가 걸렸어요. 대학원생이. 그런 일이니까 아주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어. 화학원 친구들은. 자, 일본의 나가이 교수가 요거를 감기약을 좀 만든다는 과정, 이게 감기약의 효과가 있는데 더 좋은 감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걸 잘라봤더니 어떤 일이 뭐냐, 굉장히 각성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피로의 방지와 회복에 히로뽕 정해가지고 선전을 내걸고 이걸 대대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약이야, 이게 힐로폰이. 그래, 이것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이태제전에 독일의 독일 병정이라면 막 무조건 달려들 때 얘네들한테 뭘 줬냐면 이 힐로폰을 준 거야. 근데 일본군도 막 엄청나게 잘 싸웠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다 힐로폰을 준 거야. 이래가지고 힐로폰 덕에 막 얘들이 많이 싸우고 막 병정들 했던 게 이 힐로폰이야. 근데 이 힐로폰이 막 히로퐁정이라고 일본에서 피로 회복제로 막 팔렸는데 이게 50만 명이 1940년 말에 다다르니까 일본 정도 51년부터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7, 80년대 힐로폰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힐로폰은 메삼페딘이라는 그런 화학명어고 이름은 힐로폰 또는 필로폰, 히로뽕 이렇게 이름을 쓰이고 있는 이런 결정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키눈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죠. 키눈이 요새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트럼프가 요걸 갑자기 뭘 쓰자고 그래 주장을 했을 때 옛날에 요걸 가지고 키눈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로 막 써자고 했던 게 이 키눈이야. 키눈은 이 페루의 이 키나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말라리아 치료제야. 이게 스페인 선교사가 페루 갔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말라리아나 열이 났을 때에 이 키나나무 껍질을 갖다 놓고 갈아가지고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이 열이 싹 내리는 걸 봐가지고 이분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서 이 껍질을 가져가지고 유럽에 이렇게 퍼뜨렸어.
그래서 유럽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게 널리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 이 키나나무를 다 껍질을 벗기니까 이게 살아남지 못하니까 노버트 우드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분이 이걸 합성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때 이걸 많이 써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새로 합성을 해가지고 클로로킨이라고 요보다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천연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말라리아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아르테미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이건 개똥쑥에서, 우리나라 개똥쑥도 있죠. 개똥쑥에서 추출된 그런 천연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1950년대에 중국 농촌에서 남부 지역, 중국 남부 쪽에 따뜻한 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여기 유행하다 보니까 모택동, 마오쩌둥이 이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이 개똥쑥이 이 말라리아 치료에 좋다는데 그게 무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성분을 추출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내리니까 투유 박사가 시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요걸 추출해냈어. 요걸 추출해내가지고 요거를 국제학회 발표는 주로 아프리카잖아요. 이게 WHO에서 공로를 널리 인정해주죠. 아프리카 말라리아 치료에 획기적 영향을 미쳐가지고 2015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노벨상을 단지 하나 이거 추출해가지고 이미 이거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졌는데 거기서 이물질을 하나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노벨상을 받는 그런 일도 많이 보가 되어 있대. 텍설이라는 화합물은 태평양 주무기 껍질에서 처음에 이게 추출된 화합물인데 요건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텍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반합성 방법으로서 텍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자, 이건 주목이라는 나무에서 추출된 이런 화합물인데 이게 62년도에 이걸 추출을 했는데 유기물을, 그 유기물 여러 가지 중에 항암활성이 있다는 것이 처음에 이게 밝혀져. 그래서 그 중에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해봐야 되고 어떤 구조가 항암성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71년에 이 두 박사에 의해서 이 구조가 밝혀져요. 구조가 굉장히 크고 꼭 모양이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는 그 회사에서 이 난소암으로 처음에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난소암, 유방암, 여성 암 종류에 많이 쓰여 있다가 최근에는 식도암, 폐암, 자궁 경부암, 췌장암까지도 이게 같이 다른 약과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텍설에서 추출돼서 유래돼 가지고 우리가 스텝토마이신 다 세균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 이 히루딘은 거머리에서 나온 단백질 그런 천연물인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거머리에 물리면 우리가 한참 동안 이 피가 응고되지 않고 계속 흘러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 거야. 왜 거머리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피가 응고되지 않고 있느냐. 그것만 추출하면 바로 응고 억제제로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옛날부터 이집트, 인도, 중국에는 거머리를 이용해서 뭐 통증 완화 이런 치료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머리 분비물에서 히루딘이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건 거머리에 있는 단백질 그 성분이니까 이걸 갖다 하면 바로 혈액 응고 억제돼야. 이거는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거머리에서 추출된 히루딘은 혈액 응고 억제제로 사용했고, 요새는 혈액 응고 억제제가 요거 말고도 많으니까 요거는 요새는 거의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팔리고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독을 이용한 의약품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세균도 받고 독을 이용한, 독소를 이용한 거 여러분이 많이 주위에서 보고 있는 보톡스. 이 보톡스는 독을 이용한 거라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보톡스는 보툴리튬이라는 천연물인데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가 생선에 들어있는 캔이 있죠. 깡통 캔 같은 데다 생선을 넣고 공기중에 노출시키면 여기에 단백질 독소가 나오는데 이가 보툴리튬이라 이거. 이런 보툴리튬은 우리가 단백질 독소인데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이런 단백질 독소인데 이건 독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그 독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려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피부를 부풀려 올렸을 때 보톡스 주사 맞았네 안 받았네 연예인은 그럴 때 이게 보톡스가 되게
이게 보톡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안면에 무슨 이런 근육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보톡스 주사 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치료제로 쓰고 있다. 이건 다 독에서 얻어진 그러한 천연물이 되겠다. 자이코노스타이드라는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유기화물이죠. 이게 아미노애시드가 연결되는 펩타이드 화합물인데, 요거는 청자고동, 해양 달팽이, 뭐 바다의 그 무슨 뱀장어 이런 데에 개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물이야. 이 청자고동은 사냥할 때에 탁침 같은 거 아니면 닭 분비물, 요거를 분비를 시켜가지고 그 옆에 조그마한 생물들이 있으면 생물이 기절한 다음에 요걸 자기가 먹어요. 그때 얘들이 사냥감으로 요 물질을 발사를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야, 청자고동이 뭐 때문에 이렇게 생물들을, 여기에 주위에 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기절시키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요 물질을 추출을 해냈어요. 근데 요 물질이 모르핀은 신이 주신, 자연이 주신 최고의 진통제라고 지금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 한 1000배 정도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게. 자이코노타이드가 굉장히 강한 진통제로 현재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이는 이런 제품이 되겠다. 이게 달팽이에서 왔어요. 청자고동, 해양 달팽이에서.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 우리가 해보면, 이 친구가 올리베라 필리핀 대학에 있는 이 박사인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유타 대학에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청자고동에서 추출된 다른 또 물질 가지고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했던 얘기가 보면, 자기가 주위에서 나 마닐라 만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보면은 청자고동을 잘못 만지다가 독에 쓰이면 몇 분 내에 심장마비가 온다. 사람이 청자고동을 만지면, 거기 만지고 물리면 거의 치사율이 70%나 된다. 이걸 주위에서 알고 있어가지고, 현재 이 친구는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요거에서 다른 또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다, 이게. 자, 독사가 준, 우리 인류에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캡토프릴이 되겠다. 자, 캡토프릴은 최초에 합성한 우리가 고혈압 치료제예요. 고혈압 치료제, 처음 나온 고혈압 치료제가 되겠다. 자, 브라질의 살모사가 독을 많이 품고 있는데, 살모사에 물린 동물은 갑자기 죽어요. 근데 죽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혈압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죽더라고요. 그 뱀에 물리면 혈압이 갑자기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게 되는 걸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독사에서 뭘 발견했냐면 펩타이드, 굉장히 긴 펩타이드를 찾아냈어요. 근데 이 펩타이드는 너무 커가지고 먹는 약으로는 쓸 수가 없고 주사제로만 쓸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이 주사제로 쓰면 고혈압 치료제 맨날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 고혈압 있는 환자들이. 그래서 약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낸 것이 바로 요거야. 그 펩타이드 속에 모양을 찾아보니까 요런 것도 있고 요것도 들어있고 요것도 들어있다, 이게. 그래서 그것만 싹 연결해가지고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었어. 그 만들어가지고 1975년에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요걸 팔았어. 그래서 이게 캡토프릴이 되겠다. 그리고 캡토프릴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 브라질 독사가 준 펩타이드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 구조를 변형시켜 만든 합성약이 되겠다. 결국은 우리가 캡토프릴은 뭐 독사의 그런 추출물로서 우리가 변형해서 만든 그런 합성약이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를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보고는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테트라도 톡신이야. 톡신이라는 건 독성이 강한 물질이야. 자, 보고 한 마리가, 이게 우리가 많이 먹는 뭐 보고들이 막 있다. 밀복 같은 거, 이게 밀복 정도 든다면, 밀복이 한 마리가 한 성인, 독을 맞고 있는 밀복은 성인 33명이 한 마리 먹어도 다 죽어요. 33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 한 마리가. 이게 엄청난 약이잖아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OH가 많이 들어있어, 다행히도. 그러면 이거는 물에 잘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보고에는 가장 내장에 있고 알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내장, 알 다 빼놓고 이걸 물에 당기면 요 속에 보고 독은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 다 OH가 있으니까 물에 잘 빠져나와. 근데 이게 만약에 OH가 없는 물질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안 빠져나와. 그럼 우리 먹을 수가 없는 게 돼요, 보고. 근데 다행히도 보고는 이 OH가 굉장히 많죠. 아민도 있고 OH도 많으니 이거는 물에 다 녹아. 그러니까 내장 피 다 빼놓고 그 다음에 그냥 물에 담그면 하루 이틀 담그면 쫙 거기에 있는 보고들이 빠져나오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먹었을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보고는 도택 때 독이 어디서 왔을까? 한 번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고 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먹이로부터 왔을 거라. 이게 바닷속에 있는 독초, 불가사리, 아까 또는 뭐 해양 미생물 이런 것들이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가 조금씩 먹으면서 몸에 축적을 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다른들 보호하기 위해서 축적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래서 테트라톡신을 가진 생명체가 많이 있어요. 바다에서 사는 그 도깨 아니면 파란 문어 아니면 개구리 아니면 도롱뇽 이런 것들이 다 테트라톡신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로 봐서는 다른 생물에서도 다른 동물에서도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걸 봐서는 이것도 먹이 사슬에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도롱뇽이 캘리포니아 도롱뇽인데 왜 이게 테트라톡신이 있다는 걸 발견이 되느냐면 그 캘리포니아 사는 한 농부가 이 어느 날 이걸 가서 위스키 같은 데다가 이걸 도롱뇽을 넣어놓고 이거를 보양식으로 먹어버렸어. 먹었는데 이분이 죽었어. 그래서 왜 죽었나 봐가지고 도롱뇽을 먹고 죽었기 때문에 도롱뇽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도롱뇽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테트라톡신. 그래서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 도롱뇽이 많이 있대요. 주위에. 그러면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보고는 양식도 가능해요. 일본 사람이 양식을 했어요. 양식을 성공을 했는데 근데 양식은 독이 안 들어있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자연에 있는 그 먹이 사슬로부터 오는데 딱 막아놨는데 이게 뭐 독이 있겠어요? 이게 맛이 없어. 아무래도 우리가 먹었을 때는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그 맛에 아마 이게 먹을 맛이 나는 전혀 맛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양식하는 사람들이 자연산 보고를 갖다가 거기다 뿌려놓으면 양식은 이 보고에서도 이게 독이 생긴다는 거야. 서로 전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적은 양이라도 이 양식 보고에서 독이 생긴다고 일본 친구들이 많이 그걸 관찰을 했어요. 자, 그런 얘기고.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요새 울산 앞바다까지 이런 파란 문어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아까 문어 봤었죠? 문어에 독을 품고 있어요. 이게 보고독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낚시하다가 혹시나 이상한 문어 잡게 되면 절대로 손에 만지면 안 돼요. 장갑을 끼워가지고 완전하게 이게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을. 이 친구는 이게 파란 문어, 이게 독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파란 문어인데, 파란 문어, 파란선 문어. 이거 지금 모르고 한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물리면 이 사람 죽을 수가 있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이거 아마 이거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있다, 이거. 자, 이런 파란선 문어, 파란 문어는 색깔이 이상한 문어들은 다 보고에 독을 테트라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럴 때 저 남쪽에 살다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울산 앞바다까지 부산도 있고 통영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남해안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고사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고사리가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선배 교수님들도 저도 옛날에는 먹었고 자 고사리가 발암물질이냐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고사리는 발암물질이다 이게. 자 이거를 왜 이분이 고사리가 발암물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독성물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이분이 74년에서 84년까지 10년 동안 고사리만 가지고 연구하신 거예요. 이하우 교수가.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계기는 일본에서 건강했던 소가 쓰러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 소가 쓰러져 가지고 그분들이 이하우 교수를 찾아와서
왜 건강한 소들이 쓰러지느냐, 기후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하우고 교수가 소 먹이 속에 뭐가 있는가를 이제 알려보려니까, 고사리를 이걸 먹은 걸 찾아내게 돼가지고, 그래서 고사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고사리를 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하는데, 결국 10년 만에 요 물질은 프타키로사이드를 처음으로 추출해냈어요. 10년 내에. 그래서 이게 천연물인데, 그래서 84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향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어요. 고사리에서 새로운 발암물질과 그 정체가 밝혀졌다. 자, 3일 동경에서 개최된 암관계 심포지엄에서 동경대 의학연구소의 히로노 교수가 프타키로사이드라는 명명대 이 발암물질을 소의 고사리 중독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찾아냈으니까 요걸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뒤에 나오는데 실험을 하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발암물질이고 독성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사리를 많이 지금까지 드셨어. 그래서 고사리 드시는 데는 중국, 일본, 한국뿐이 거의 없다 이거. 그다음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유럽은 고사리를 뭐라고 적어놨어요? 독성물질, 발암물질이라고 지금도 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못 먹게 해놨다 이거. 자, 고사리는 우유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우유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탈리 나폴리 동네에서 이탈리 학자가 자기가 주위에 있는 그 우유들을 싹 수집해다가 이걸 조사를 했어. 그래서 날짜별로. 그래서 염소에서 양에서 나온 걸 조사해 보니까 여기 고사리에 아까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이 확 발표를 해버렸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유는 뭐냐? 고사리가 이 겉으로 뻗쳐나오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건 소도 안 먹어요. 가축도 안 먹어요. 죽는지 알고. 근데 속에 숨어 있는 거는 가축들이 모르고 뜯어 먹는데, 먹다가 보면 그것이 속에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우유로 나오는데, 우유가 우리 요새는 저살균 하잖아. 이게 저살균 하니까 이게 끓는 물에 막 끓이지도 않고, 저살균 여기 물을 많이 넣어놓고 끓여야 되는데 끓이지도 않고 저살균 하기 때문에 원액 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있어 가지고 그대로 우유 속에 남아있는 거라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고사리는 인간의 발암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인간의 염색체 이상에 대한 암을 일으키는 책임이 있고, 고사리 소비와 식도암 관계가 깊은 상관계가 있고, 고사리를 안 먹지만 웨일즈 일부 지역과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위암과의 깊은 상관계가 있다. 이 두 지역을 조사해 봤을 때 여기는 위암이 특별하게 높을 이유가 없는데 그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거는 그 주위에 있는 식수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먹는 데에 식수 위에 고사리가 너무 많이 자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사리는 우리가 먹는 거, 그 다음에 포자에 의해서 공기로 이렇게 퍼지는 거, 우유, 아니면 고기 섭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사리에 이 프타키로사이드가 노출될 수 있다. 식수, 고사리에 많이 자생하는 그 지역의 식수는 이 고사리의 성분이 프타키로사이드가 많이 관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조사해보면 이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에 가서 고사리 많이 있는 데 가서 물 좋다고 그거 먹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고사리를 먹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980년에 이하우 교수가 이 신문에 막 대대적으로 퍼져서 발표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왜 세계 최고의 선진국, 미국 다음에 최고의 선진국인데 왜 우리가 위암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으냐. 그 당시 이건 고사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그래서 지금은 일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고사리는 전부 발암물질이라는 여기 보면 카시노젠이야. 논문이 다 발암물질이야. 거의 2,000, 3,000편 되면 대부분 다 발암물질이야. 그냥 발암물질. 톡시시티. 발암물질. 전부 발암물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발암물질. 이렇게 나와 있대. 고사리가 암을 일으킨 이유는 고사리에서 이게 프타키로사이드가 남아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DNA는 뭘로 이루어져요? 인산, 당, 염기로 돼 있어. 근데 염기가 염기에 있는 요것이 여기를 딱 치면서
염기가 연결되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염기에 이게 딱 끊어져 버려. 엄청나게 강해 이게. 다른 것들은 이게 결합해도 이게 안 끊어지는데 DNA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건 끊어져 버려. 끊어진다는 거는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야. 그런 거는 굉장히 그냥 돌연변이야 이거는. DNA가 망가지는데 뭐 바로 망가지는데 연결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끊어져 버려. 이 실험에 의해서 2개를 넣어봤더니 바로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암을 발생하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식용이 가능이 됐다는 거는 고사리를 채취해가지고 한번 끓였어요. 그 다음에 이걸 말려가지고 다시 한번 끓였어요. 끓이다 보니까 이게 2번 끓이는 과정에서 요 고사리의 이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유기암물의 이 삼각형은요, 다른 것과 무조건 결합을 해요. 무조건 결합을 해요. 이게 삼각형이 있는 요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DNA 아까 염기가 바로 쳐버려가 염기가 끊어졌죠. 그래 물에다 놓고 끓여봤더니 요게 열려. 다행히 열리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가 안 열려. 100%가 안 열려. 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100% 안 가. 살아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100%만 다 가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 고사리 계속 먹어도. 이게 100%가 안 가. 이 실험에 나와 있는데요. 100% 안 간다고. 자, 그래서 고사리 삶아더라도 2번 삶은 거 먹으셔야 되고, 한 번 삶아가지고 뭐 비빔밥에 넣은 건 별로 안 좋고, 2번 삶아가지고 넣은 거 그래도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고사리 삶게 되면 여기다 뭘 하나 넣으시면 되냐면 식초를 많이 넣고 삶으면 식초는 산이기 때문에 산이면 쉽게 열려요, 더. 근데 산을 근다고 HCl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염산을. 그러니까 초산을 넣고 삶으면 돼요. 그래서 초산을 싹 삶아내면 그래도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100% 보내려고 어떻게 했냐면 염산을 넣고 끓였어. 염산을. 근데 우리는 뭐 염산 넣고 끓일 수가 없잖아요. 먹으려고. 자, 아까 동무의 미나리 얘기했잖아요. 동미나리 독당근에서 요거 커닌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미나리예요, 우리. 자생하는 미나리. 우리 옆에 보일 수 있는 미나리깡, 여기 미나리, 청도 미나리. 동미나리는 여러분 이거 잘 못 봤나요? 이건 어디서 볼 수 있어? 강원도나 전라도에서 볼 수 있어요. 전주, 군산, 여기 자생하는, 어렸을 때도 많이 보고 지금도 볼 수 있는 군산 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거. 그 다음에 강원도에.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차이점은 요거는 조금 둥글어가지고 계란 모양이잖아, 이렇게. 근데 요건 길쭉해. 동미나리는. 그 다음에 요새 나도 동미나리가 국내에 퍼지고 있는데 요거는 외래종이야. 요거는 그 아까 소크라테스 독살할 때, 그 사형시켰을 때 썼던 요거 추출물 소크라테스를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요 물이야,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다. 싹이 난 감자가 뭐 먹느냐 마느냐 여러분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솔라린 아마 이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싹이 나면은 얘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번식을 시켜야 되는데 남들이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얘가 만들어내는 독성 대사물이라 이게 솔라린이야. 솔라린. 이게 감자에서 이 싹이 나면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 해요. 이게 많이 먹으면 독성 이거 싹이 난 감자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안 먹는 게 최상이라 이거. 와이프도 나보고 야 싹이 났는데 이거 먹어야 돼 그래요. 자기도 가정 시간에 뭐 솔라린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야. 솔라린 나온다는 거. 그 솔라린 나와. 그걸 먹지 마. 그래가지고 안 먹는데 뭐 또 와이프는 이거 배내고 먹을까? 비내고 먹을까? 뭐 이러는데 먹지 말라고 안 먹는 게. 근데 감자는 괜찮다는 거죠. 아니 고구마는 아예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거. 여러분 매실 살구 좋아하잖아요. 매실과 청매실과 살구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아미그라린이라는 게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어. 자, 요거는 굉장히 강한 독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청매실 저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 이게 많아. 청매실이.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매실을 많이 따먹으면 막 배가 아프고 그냥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미그라린.
그래서 이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막 먹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어리석은 짓을 그때는 몰랐으니까. 자, 요게 살구씨에도 들어있고 요게도 들어있어. 살구씨 뭐 요새 여성분들 미용에 좋다고 막 발라가지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쓸 때 여기는 CN이 들어있잖아. 이 CN은 유기학에서 이게 금방 떨어져. 유기학에서 가장 잘 떨어지는 그룹이 CN 그룹이야. 나이칠리 그룹인데 이거는 금방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떨어질 수가 있어. 이게 떨어지면 HCN이야. HCN. HCN은 독가스야, 독가스. 그래서 여러분들 청매실과 살구씨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런 HCN을 발생하는데 HCN은 보일링 포인트가 25도야. 지금 같으면 전부 가스로 다 날아가 버려. 자, 그래서 HCN 방출하기 때문에 독극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조심을 해서 드셔야 되고. 근데 익은 매실은 이 HCN이 다 이미 떨어져서 날아가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죠. 자, HCN이 얼마나 독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하바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암모니아를 처음 만든 사람이야. 암모니아 만들고 이 사람이 살충제를 개발하기 위해다가 암모니아에다가 메탄을 넣고 온도를 한 1000도 정도 가열하면 HCN 가스가 만들어져요. 가스로 날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HCN은 25도 정도 되잖아요. 25도. 끓는 점에 그러면 이렇게 간을 해고 밑에 얼음 같은 걸 받치면 액체가 돼. 액체가 된단 말이야. 25도 얼음 받치면 액체로 그대로 물같이 떨어져. 하얀 물로 떨어져. 그러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 여기다가 규조토 있죠. 규조토. 흙. 실리카나 알루미늄가 들어있는 흙이야. 흙. 규조토를 갖다 놓고 싹 적시면 규조토에 이 HCN이 싹 스며들어가. 그래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충제 형태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뿌리면 된다. 살충제로. 그런데 이게 기프트 가스잖아. 이게 독일어로 기프트 가스가 말이, 이게 뭐 독일어 하신 분 있잖아요. 독가스예요, 독가스. 꼭 선물 가스라고 그러잖아요. 기프트 가스. 독가스라는 의미네, 이게. 그래서 이게 치트론 B라고 팔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학살에 쓰이는 물질이에요. 유대인 학살 쓸 때에 여러분 영화에 보면 방독면 이렇게 쓰고 깡통 하나 들고 와서 팍 열고 뿌리는 거 있죠. 바로 요거야. 이 뚜껑 열고 뿌리는 거야. 그러면 요 속에 규조토에 HCN이 들어있잖아. 이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근데 이 냄새가 아몬드 약간 오렌지 향을 낸대요. 이 HCN 냄새가 오렌지 향을. 그 사람들이 맡았을 때 처음에 유대인이 돌아가실 때 맡았을 때는 이게 오렌지 향이니까 뭐 좋은 거 자기 몸에 살충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 오렌지 향을 맡으면서. 예? 근데 이 냄새를 또 못 맡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맡는데 이거를 오렌지 향을. 그래서 이게 독가스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영화 같은 거에 봤을 때도 HCN 가스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영화도 보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잘못 일터에 나갔는데 일터에 나갔다 보니 애가 죽었어. 그래서 어머니 잘못해서 엄마 책임에서 자기가 안 죽였는데 잘못해서 나중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거기 밑에 의자 밑에 딱 놓고 사형시키는 그런 영화가 있죠. 거기 봤을 때 한쪽에는 뭘 집어넣어서 황산, 한쪽에는 뭘 집어넣어서 KCN 두 개를 딱 연결해 의자 밑에 놓고 가스가 푹 올라오는 그 장면을 영화로 보여주잖아. 근데 사실은 가스가 안 보이는데 그렇게 보여줄 때 그때 HCN 가스로 사용을 시키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피마자, 아주까리 많이 여러분들 저 시골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길가에 아주까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입에 물고 막 그 만지작거리고 손에다 바르기도 하고 입으로 깨기도 하고 입에도 막 발라보기도 했던 거야. 지금 보면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어. 요거는 아주까리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니신을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 구조인데 이 독성 물질이야. 요거 잘못하면 이거 5개만 애들한테 먹여도 애들이 치사량이라 애들을 죽일 수 있고 어른은 한 20개 정도가 뭐 머리를 급사할 수가 있는. 아주까리 피마자 뭐 머리도 바르고 했던 건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기름을 짤 때는 온도를 높이 올라가면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파괴된다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파괴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쓸 일이 없잖아. 아주까리 피마자 기름은.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성 물질인데 우리가 모르고 썼던 거야. 이런 것들을 알면서 독버섯은 이렇게 요거 아마톡신 이외에도 다른 톡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면 독버섯은 이상한 사내가 있는 버섯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버섯은 아예 따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이거는 했죠. 독가살 개구리에서 바트라코톡신, 톡신이라는 거 독극 물질이라는 거. 알칼로이드라는 거는 여기 N을 가지고 있죠. 그래 알칼로이드가 뭔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알칼로이드라는 화합물을 많이 자연에서 듣게 되는데 알칼로이드 이거는 알칼로이드 화합물이다 많이 듣는데 알칼로이드는 천연물의 일종인데 또 다른 이름인데 알칼로이드는 이와 같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추출물 중에 질소를 가지고 있는 거, N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모르핀도 N을 가지고 있잖아요. 니코틴도 N을 가지고 있잖아요. 코케인도 N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페인도 N을 가지고 있잖아요. 키논도 N을 가지고 있잖아. 이런 것은 전부 다 알칼로이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힐로폰은 아까 만든 거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추출물 아까 에페드린에서 만든 합성 물질이고 그거는 알칼로이드라고는 말을 안 하죠. 자연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자, 그렇다 이거. 그래서 니코틴을 보면은 질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담배 입에서 추출물이죠. 우리 여러분 주의력의 작업 기억 향상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주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위해서 피는 것 같고 각성 효과, 진통 효과 있는 요거는 30mg적이면 성인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니코틴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간 신혼부부 사건이라든가, 뭐, 농촌에서 남편 죽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니코틴, 조사해가지고 니코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구입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나. 자, 유기합성, 화학이라는 게, 유기합성이라는 뭔가, 잠깐만 하고 넘어갔죠. 제가 했던 거죠. 제가 새로운 유기반을 개발하거나, 천연물을 합성하거나, 신약, 농약, 화장품, 염료를 개발하는 것이 이런 분야가 유기합성이라요. 제가 했던 분야래요. 그래서 저는 천연물을 합성을 했고 새로운 유기반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노분자 합성은 이런 걸 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합성한 것이 한 200개 정도 천연물이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여기다 뽑아놨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합성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화품으로 처음 합성해낸 거기 때문에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성을 했는데 한 예를 한번 줘보면 클라우디아 스트라레인 제 방에서 합성했던 이게 제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합성했던 물질이죠. 2008년에 처음으로 이걸 합성을 했어요. 아무도 합성을 안 했는데 이게 태국의 야생 망고에서 추출할 물질인데 요 물질들이 당뇨나 말라리아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그냥 빨리 만들었어요. 2008년에 가지고 지금은 현재 3g을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시그마 알드리체라는 제일 큰 회사에 약을 화합물을 파는 회사인데 요것이 1mg에 얼마를 팔고 71만 원을 팔고 있어요. 1mg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이에요. 그래서 요 부가세에 보면 78만 원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그마 알드리체 편지를 써 이메일을 보냈어요. 야, 너 1g씩 뭐 이렇게 비싸게 파냐? 내가 이거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너도 내 거 방법대로 만드는 거 안다. 내 방법이 내가 특허가 이거 없어 사라졌으니까. 그럼 만드는 거 아니까 요거 내가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 팔아라. 갖다가 싸게. 연락이 안 와 이게 대꾸도 안 해. 근데 일본 TCI 회사는 내가 편지를 보내니까 알드리체가 이만큼 팔으니까 너는 싸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생각은 해보겠다. 이렇게만 하고 긍정적인 답은 아직 안 오고 있어. 생각은 자기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나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금환돈이 요새 3.75g인데 얼마예요? 금환돈이 3.75g 가격이 얼마야 요새? 한 55만 원, 60만 원 가요. 금환돈이 60만 원이야. 금 한 돈까지 만들면 한 25억이야. 금 한 돈 무게. 요건 3g이 21억인데 3.75g은 금 한 돈 무게 만들면 한 25억이 돼. 어마어마. 이거 좀 그래서 장사를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거고. 또 제가 만드는 것 중에 이거 PET라는 화합물이 있어요. 이거 페로테티넨이라는 천연물인데 요게 이끼에서 추출, 일본의 이끼라든가 뉴질랜드 이끼에서 추출한 이 천연물이야. PET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2010년에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요걸 만든 이유는 우리가 대마에서 추출한 THC가 요새 약으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본보기로 이걸 비슷하니까 어떤 약성분이 있겠다 해서 그걸 만들었어. 근데 2010년 전에 이미 다른 분에 의해서 추출은 했어. 그렇지만 합성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분들이 약효가 조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약효가 있다는 것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2018년에 스위스의 시카라는 이 교수팀이 이것이 굉장히 강한 항염증과 항진통제 효과가 있다. 요거를 보고를 해놓고 이걸 약으로 자기들이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요거는 마약성이 있는데 요거는 마약성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요것보다 훨씬 더 요는 두 개를 비교해 놨어. 훨씬 더 약효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뒤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달래에서 추출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진달래 이 성분들을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진달래, 우리 한국에 있는 진달래에서 나오는 추출물들, 그 다음에 이 대마라는 이 호프의 추출들, 호프 우리 어디에 쓰여요? 호프가 맥주의 쓴맛을 내는데 이 호프가 들어가죠. 호프는 항진균,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가지고 요런 거는 잔토후물 종류거든요. 요런 건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황산화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회사들이 자기 맥주 팔기 위해서 막 연구비를 몽땅 줘가지고 논문을 많이 발표했어요. 5,000편 이상을, 맥주에 들어있는 호프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논문을 많이 발표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 지네 맥주 많이 막 팔아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호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기에 추출물을 제가 합성을 했고, 저도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좀 이런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블린에 가보면 기네스 스토어에서 한 잔을 좀 마시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맥주의 4대 원료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다 물, 맥, 호프, 효모. 거기 호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여기 보면 232도에서 그 보리를 볶아요. 로스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이 뭔 색으로 돼? 갈색으로 되잖아. 안 볶으면 이러면 보리 색깔이 요건데 232도로 볶으니까 완전히 갈색을 해. 요걸 써가지고 흑맥주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 맥, 호프, 발효.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뭐가 되겠어요? 넷 중에 아무것도 하나도 없으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맥은 단맛을 내게 만들고, 요거는 약간 맥주의 쓴맛을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런 거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이 넷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개 다 중에 하나도 없어도 안 만들어지는데? 근데 자기 생각은 효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없으면 알코올이 안 만들어진다, 이게. 다른 거 없어도 다 맥주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호프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맥주의 쓴맛과, 그 다음에 맥주의 나중에 마셨을 때 우리가 좀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런 항암 효과도,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 물질을 먹기 때문에. 대마만 아마 얘기하면 그건 끝나가겠는데, 대마는 이러한 굉장히 많은 130개의 카나비놀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 대마에는 한 500여 개의 천연물이 들어있어요. 500여 개. 단백질도 들어있고, 바이타민 허량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성분들의 중요한 양리알석을 내는 거는 대마의 카나비노이드야. 그래서 마약으로 들어있는 마약 성분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정부에서 THC, CBN, CBD를 이걸 합성을 하면 마약에 걸리니까 요거는 저희 합성을 안 하고, 나머지는 마약으로 안 걸어놨어. 그래서 다 합성을 제가 했어요. 나머지는. 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합성을 했다, 이거. 자, 대마 성분을 한번 보면, 대마는 아까 마약으로 걸어놓은 거 있죠. 요거 제일 앞에 있는 거. 요거를 마리놀이라는 제품으로 팔고 있어요. 요거는 어디에 팔아? 폐암 치료는 효과야. 폐암 치료할 때, 여기 폐암이 아니라 암 치료하다 보면 암 환자들이 약을 먹다 보면 구토를 하게 되죠. 그래, 구토 방지에도 요걸 약을 줘. 항암 약을 먹으면 구토를 하니까 구토 방지제로 요걸 쓰고 있어. 그러니까 마약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이유로 이게 쓰죠. 왜 그러냐면 카나비노이드 THC가 마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세사멘트는 요걸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이 천연물을 본따서 만드는 거. 자, 이런 걸로 지금 쓰이고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 CBD. 이것도 마약으로 우리나라 걸어놨어.
마약으로 아까 걸어놨죠. CBD는 왜 문제가 됐어요? 최근에 2년 전에 어머니들이 이거 애기 엄마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기 엄마가 애들은 소아애들은 간질, 뇌전증, 간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소아애들 어린이 하다 보면 경기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게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요걸 막 100ml 한 병에 164만 원씩 10ml짜리는 55만 원씩 막 수입하다가 애기한테 먹였어. 간질 있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마약에 위반이 되잖아. 마약법에.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이거 다 잡아줄 수가 없잖아. 그 애 엄마. 한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래. 소아애들 애 많았을 때는. 그거 다 잡아줄 수 없잖아. 그래서 다 풀어져서 정부에. 그래서 지금은 이걸 뭘로? 의료보험 혜택까지 다 주는 약이 돼가지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수입해서 파는. 그 다음에 요것이 혜택을 하다 보니까 앞에 뭔 일이 있어요. 요거 마리놀. 요것도 마약으로 묶어놨다가 요것도 풀어졌어. 근데 지금 정부에 이것도 풀어졌어.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도 풀어진 약이 되겠죠. 자, 풀어졌죠. 네, 이거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자, 땅콩은 자, 이 땅콩의 천적이 이 곰팡이에요. 아스퍼길러스 곰팡이야. 땅콩의 천적이. 땅콩이 이 아스퍼길러스 곰팡이에 안 잡아먹기 위해서 뭘 만들어냐면 요 폴리페놀을 만들어내요. 땅콩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주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땅콩이 자기가 번식을 하면 요거 잡혀 먹으면 안 되잖아. 얘한테. 그래서 여기에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많이 있는 것들은 이 곰팡이 안 잡혀 먹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뭐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얘들이 시들시들 죽게 되면 이 땅콩이 이 곰팡이에 다 잡혀 먹어. 그러면 잡혀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게 만들어져. 이 곰팡이 속에서. 요게 만들어져. 요거는 뭐예요? 아프라톡신 B1이라는 화합물이에요. 강력한 발암물질이라 해요. 지금까지 알려진 제일 강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그래서 땅콩에 여러분 이 곰팡이 조금 이상한 땅콩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걸 합성을 했어. 요 물질을 합성을 했어. 이 합성할 때 너무나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 링을 붙이는 거거든요. 난 안 붙인다고 그랬어, 이거를. 이거 붙이다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놀다가 잘못되면 나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안 붙였어, 마지막에. 그리고 그냥 논문을 발표해버렸어. 그 정도로 이게 독한 물질이야.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두 개를 실험을 해놓고 땅콩을 여기다 해놓고 하나는 둘 다 곰팡이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 곰팡이를 갖다 놓고 한쪽은 요 물질을 갖다가 여기다 발라봐 그러고 발랐어. 여기는 한쪽은 안 발랐어. 그리고 배양을 시켰더니 요 물질을 바른 데는 땅콩이 좀 발화가 되는데 요 물질을 안 발할 때는 곰팡이한테 다 잡혀 먹잖아. 잡아먹으면 뭐 생겨요? 여기 생겨요. 이거 아프라톡신. 이게 천연물로 발견이 된 이유는 어떻게 발견되냐면 1940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칠면조가 한 몇천 마리 몇만 마리 그냥 칠면조가 싹 어린 새끼가 죽었어요. 농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칠면조로 키우는 농장에 그냥 그 칠면조 새끼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이렇게 이거 모래주머니 이런 걸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다 녹아있어. 다 녹아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독성이 강한 물질을 애들이 먹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뭘 먹었느냐 봤더니 그 새끼들이 어미도 먹었겠지만 그 옆 농장에 땅콩이 있는데 땅콩이 농사를 짓다가 얘가 다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이 땅콩이 그냥 다 수확을 못할 지경에 이르니까 그대로 방치했는데 거기에 전부 곰팡이가 쓸은 그 땅콩을 그 칠면조들이 먹고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추출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뭘 먹었는지 모르고 땅콩을 먹었으니까 땅콩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추출을 해냈는데 이게 이 속에서 이 아스팔라기스 곰팡이에서 요게 나온 거야. 가지고 한동안은 이게 모르는 질병이라고 X 질병이라고 딱 놓고 이게 한 몇 년 후에 이게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암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땅콩, 옥수수, 호두에 이런 게 많이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많이 아는 사람은 땅콩부터 안 먹어요. 땅콩부터 미국 애들 또 그 화학하는 친구들은 땅콩부터 안 먹어요. 유기하는 친구들은. 왜? 땅콩버터는 아무것도 그냥 땅콩 갖다 막 쓸어 담아가지고 그 만드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뭐 곰팡이가 있는지 모르잖아. 자, 한 예로 옥수수 이 부패된 거 있잖아. 여기 딱 여기 곰팡이 쓸었잖아, 옥수수. 자, 한 예로 1년 전, 한 2년 거의 다 돼가네요. 중국에서 내 가족이, 죄송해요. 내 가족이 죽은 사건이, 여기까지 끝낼게.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2년 거의 다 돼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먹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냉장고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땅콩 전분 있잖아요. 전분을 이렇게 걸러내고 위쪽에 이거 곰팡이 쓰는 걸 싹 걸러내고 속에 것만 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죽을 끓여 먹었어. 근데 속에 걸 꺼낸다고 그래서 이 곰팡이가 밑에까지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잖아. 결국은 이것이 뭐 때문에 아프라톡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라톡신이 내 사람이 그대로 죽은 사건이 있어요. 자, 요걸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더 있는데 이제 그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자 하고 제가 이제 저희가 가장 저는 인생의 맹자 인생 삼력 중에 세 번째 천하의 영재나 후학들 얻어 가르치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저는 뭐 영재는 내가 천하의 영재는 못 얻었지만 그래도 많은 후학들을 얻어가지고 그 가르치해가지고 오는 제가 29년 했거든요. 29년 영남대에서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가지고 이 학생들이 NIH도 미국 NIH는 최고 기관이거든. 거기에 정식 연구원이 됐고 제 밑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물론 미국에서 1년 동안 펄스닥도 했는데 여기 보면 영남대학에 나와 있어요. 용농민이 영남대학 영남 유니버시티 박사를 받았다고 거기 슈퍼바이저 지도교사가 용농리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대. 홈페이지에 NIH 홈페이지에 딱 이 친구 이름 치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에 이거는 이제 이 친구는 내 밑에 박사를 받고 인도의 이 나알판디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날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이 따라가서 한번 대접을 좀 받고 왔죠. 이 총장이야, 여자 총장. 그래가지고 여자 총장하고 여기 요 장면이 재밌죠. 요 장면이 뭐냐면 그래도 요국의 교수가 왔다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주는데 딱 서 있어서 나는 4절까지 불러주는데 앞에다가 태극기를 딱 걸어놓고 애국가를 갖다가 한글로 동해물가 쭉 나오고 그 밑에다가 자막으로 영어로 동해물가 밑에다 딱 달아가지고 애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4절을 불러주는데 4절이 그렇게 긴지는 애국가 4절이 너무 길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세미나하는 장면. 세미나 끝나니까 애들이 전부 다 1대1로 와서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전부 이 요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00명이야 학생들이 300명을 어떻게 다 찍어. 그러니까 이 선생들이 날라가지고 단체로 찍어라. 단체로 한 20명씩 이렇게 찍는 거죠. 20번이죠. 아이고 어떤 애는 사인을 해달라고 노트 들고 와서 나는 연예인이 사인하는 그걸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막 달라들고 사인하라고. 그래서 한동안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나니까 옆에 모르는 대학에서 우리도 세미나를 좀 해주려고 옆에 대학에 가서 세미나도 한번 하고 가서 세미나하는 장면 그 다음에 가서 회의 좀 해달라. 영남대학이 어떤 학교냐 영남대학에 소개하고 영남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에서 지금 어디야 아까 우리 갔던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안 오고 내가 정년했다는 걸 알고 지금 전북대로 바로 2명이 갔어. 이번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 저 전북대로 2명이 당신 때문에 가게 됐다고 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저기 타미랄두라는 저 남쪽 지역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여기 뭐 총장 아주 젊더라고요. 이 대학에 알라가파 대학이라고 총장하고 이 얘기도 하고 얘네들은 손님 오면 이렇게 그냥 뭐 옷을 입혀주더라고. 그래서 입혀주고 거기에 화학과 물리학과 가서 세미나 해가지고 물리학과에서 영남대 물리학과도 어떤 대학이라고 물리학과 선생님 있습니까? 나한테 좀 고맙게 생각해 줄 거야. 물리학과 막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화학과 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타미랄두에 가서 여기 타미랄두가 어디예요? 요적을 싹 돌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요쪽에 있는 여기가 가가지고 부바네스바르라는 요 동네에 가가지고
고든 캠퍼런스라고 그 인도에서 최고의 컨퍼런스인데 세계 거장들을 부르는 난 여기 와서 영광이었어요. 전부 다 거장들이거든요. 세계 거장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이 친구들이 뭐 한국에서 왔는데 이름도 없는 교수가 와서 발표하니까 아는 체도 아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거 발표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는 와서 막 아는 체도 하고 야 너 뭐 이렇게 치우치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이게 거장이거든요. 이게 아주 거장인데 이 천연물 합성의 거장이야. 근데 이런 와서 지가 와서 그냥 사진 찍자고 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는 발표한 다음에 멋스러게 가서 이게 발표하는 장면 이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제 밑에서 포스닥을 했는데 미국의 아이다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정식 테뉴를 받았어요. 약대에. 아마 조명 교수님도 알 건데 우리 조명 선생님 논문도 같이 여기 쓰고 이 친구가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다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거기 있는 다른 교수들이 너무 칭찬을 하더라고. 너무 잘한다고. 가지고 야 때문에 나가가지고 물론 나는 지도교수가 박사는 아니고 그 포스닥이었는데 영광스럽게도 많이 도움을 이 친구가 고맙다고 엘로스톤도 데려가고 브라이스 캐년도 너무 멋지죠. 브라이스 캐년도 데려가고 차로 운전해가지고 자이온 캐년도 가고 나 처음 가봤어요. 물론 엘로스톤은 그냥 아체스 내셔널 팝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블랙 캐년도 데려가고 와 너무 멋지고 이제는 내가 정년하면서 정년 전 바로 8월달에 갔었거든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맙게 그다음에 미국 이때 마지막으로 발표할 때 작년 말에 이제 정년하냐 마지막 8월 20일경에 가서 발표를 했죠. 우리 미국에 있는 포스닥으로 있는 학생들이 자기는 발표를 하지 않는데 내가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고 보스턴에서 날라오고 저기 뭐 이스콘신에서 비행기 타고 덴버까지 날라와가지고 지네는 하나도 발표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요 아니 뭐 정년 기념 겸 해서 식사 뭐 같이 하자고 다 모였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다 흩어졌는데 이렇게 그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출오람이라는 뜻이 있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NIH도 가고 지금 전부 다 교수 되려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좋은 학생들 이렇게 해놓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영록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영국의 왕립 학술원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어떤 것이다는 게 감이 오는 게 정말 세계적인 저명화학자라는 이런 인식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강의 듣기 어려운 이분의 강의를 우리 잘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열정을 바쳐가지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영록 교수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